양자의학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육체, 에너지장, 그리고 마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에너지장, 그리고 건강한 마음 등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건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내과 의사이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 의사인 딘 오니시는 음식, 명상,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막힌 관상동맥을 뚫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약 안 쓰고 수술 않고 심장병 고치는 법이라는 책으로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란 심장에는 이런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이 단면도는 정상으로 오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동맥이 막혀서 막히면은 이것이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사진으로 찍으면은 엑스레이 촬영해서 잘 개통되어야 하는데 관상동맥 막히면은 이렇게 좁혀진 부위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막혀있는 관상동맥 질환을 운동, 음식, 명상 등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이 막힌 관상동맥이 뚫혀서 완전히 뚫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학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관상동맥 질환은 일단 시작되면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심장병을 역전시킨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딘 오니시가 비뇨기과 암 전문의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요법을 하고 있는 93명의 전립선 암 환자를 모집하여 이 중 45명은 환자가 하고 있는 방식의 자연요법을 하게 하여 대조군으로 삼았고 나머지 48명은 음식, 운동, 명상, 유대감 등을 가르쳐 실험군으로 삼았습니다. 실험군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음식의 경우 주로 채식, 즉 전곡, 과일, 콩류, 뿌리, 이파리, 견과류 그리고 를 주로 먹게 하고 오메가3는 별도로 처방을 해주었고 운동은 하루 30분간 속보를 1주 6회 하게 하고 명상은 하루에 한 번 저녁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생긴 속상하는 일을 비우는 명상을 하도록 하고 유대감은 매주 1회 1시간 동안 담당 의사와 건강에 관한 상담과 토론을 하면서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 환자 상태를 비교했는데 대조군은 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전립선 특이 항원 BAS가 6% 증가한 반면 실험군에서는 오히려 4%가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암이 역전된 것이 즉 암이 완전 사라진 경우가 9%밖에 안 되었지만 실험군에서는 암이 역전된 경우가 70%나 되었고 대조군에서는 종양이 계속 자라는 경우가
6명이나 되었지만 실험군에서는 종양이 자라는 경우가 없었고 또 이 실험군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즉 통증이 사라지고 또 수면도 잘 취하는 그런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500개의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건강에 하기 전과 치료하기 전과 치료한 후에 건강에 유익한 47개의 유전자는 발현이 일어났고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453개의 유전자는 발현이 억제됐다고 하였습니다. 딘 오니시는 음식, 운동, 명상을 위주로 하는 치료법을 생활습관 치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생활습관 치료법은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을 비롯하여 다른 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딘 오니시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음식, 운동, 명상 등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육체, 건강한 에너지장, 건강한 마음이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딘 오니시와 같이 음식, 운동, 명상 등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의학에서도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분야가 출연하였고 각 대학병원에서 이런 생활습관의학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자의학의 전망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양자의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10년인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건강지수라고 하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10년이었어요. 즉 70세에서 병에 걸려서 앓다가 10년 후에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강지수가 최근에는 1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을 15년 동안 앓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현대의학이 양자의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미병상태, 즉 환자는 아픈 데는 많은데 현대의학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병을 이참에 좀 말씀드리면 건강이란 해부학적 상태도 정상이요 에너지장 상태도 정상을 말하고 미병은 에너지장 상태는 교란이 되어 있지만서도 해부학 상태는 아직 정상인 것을 말하고 질병은 해부학 상태도 비정상이고 미병 에너지장도 교란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양자의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알러지, 치매, 우울증 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의학이 양자의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현대의학에 무수히 존재하는 원인불명이라는 괴물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현대의학에서 전혀 해결책이 없는 난치병이니 불치병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의학에 관심이 있으면 양자의학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를 개척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인간의 삼중구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인간학이라는 분야를 한번 개척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미병 분야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의학도 그렇고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고 진단 및 치료 기준이 없습니다. 이 미병 분야를 그래서 연구한다면은 이 미병 좋은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브루오션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딘 오니시 방식의 세 가지, 즉 채식, 운동,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힐링 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또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진단 및 치료 장치를 이용해서 의료 관광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에너지학 분야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도 브루오션이 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의 진단과 치료,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서도 이것을 정말로 관심 있게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를 확립하는 것도 브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자의학의 어두운 전망. 현대의학은 양자의학과 같은 새로운 의학을 수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2월에 소위 스키어 파동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부 한의 수사들이 스키어 장비를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본래의 적용 범위를 많이 벗어나 사용하였고, 이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스키어를 사이비 장비라고 규정하였고 정부의 허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대체약에 관한 입법조차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양자약과 같은 전혀 새로운 의학을 위한 입법 조치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변학대가 이루어져서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에 의하여 언젠가는 새로운 의학이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란 집단 중 어느 임계값 트레시홀드 이상의 숫자가 동일한 마음을 형성하면 그 마음이 집단 전체로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임계값은 전체 집단의 1%의 제곱근에 해당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임계값은 약 100명에 해당됩니다. 세계에는 60억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임계값은 약 8,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8,000명이 같은 생각을 하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자의학은 한갓 이론에 불과한 헛개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의 내용은 물리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의학 부분이 있는데, 양자의학 부분은 다시 에너지학 부분, 마음의학, 그 다음에 몸의학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학에서도 에너지학의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마음의학에서도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서, 몸의학에서도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